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구독자를 통해서 내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 이제 유튜브라는 게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기만 하더라도 이게 돈이 된다라는 말을 믿고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구독자 3만일 때 유튜브 수익만 단순히 따졌을 때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수입이. 근데 솔직히 월 10만 원으로 채널을 운영한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3만 7천 원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7천이 오르는 동안에 제가 구독자가 올라서 이 수익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강의라던가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해서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조회수 수익을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조회수 수익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조회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예능이라던가 영상 한 편을 만드는데 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50만쯤 됐었던 유튜버 분이랑 월 이익이 얼마인지 좀 상의를 해봤었어요. 근데 그분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은 저보다 당연히 많아요. 2천만 원 정도 되셨어요. 50만일 때. 근데 편집자 페이랑 이것저것 다 주고 나면은 한 300만 원밖에 안 남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유튜브는 구독자가 다가 아니다. 돈 누가 더 많이 버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소규모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채널이 컸는데 채널의 수입이 원하는 만큼 나지 않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내 유튜브가 비즈니스화 될 수 있는 모델이냐 아니냐가 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즈니스화 할 수 있을지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유튜브에서만 돈 받는 거를 생각하실 텐데 그리고 광고 수익까지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수익 모델을 생각하면은 소위 파리피플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이제 공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던가 혹은 본인들이 쇼핑몰을 만든다던가 하는 식의 직관적인 수익 모델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강의를 한다던가 이런 식도 되게 다양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영상을 통해서 구현을 해냈는가를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들 환상을 가지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무자본 창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뉴 미디어라는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예전 같으면은 뭐 인플루언시를 활용해서 그걸 통한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화에 성공하신 분들을 들어보면 다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정말 큰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설계하는 것보다 나의 비즈니스를 먼저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유튜브라던가 그런 뉴미디어 매체가 될 수 있게 전략을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유튜브 수익화를 빨리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유튜버가 돼서 이런 것들을 벌 거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나는 수익이 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구독자가 얼마 없어도 내가 유튜브를 통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서 월 몇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먼저 제 채널인데요. 저는 만들기 채널을 주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였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작가로서 뭔가 성장을 한다던가 책을 낸다던가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는 책을 내면 엄청나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책을 3권을 써도 엄청난 성공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버는 그 정도 수익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이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싶어 하시고 책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제가 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책 인쇄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전체로도 오픈이 되는 것이어서 제가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책 3권을 썼을 때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일단 났습니다. 인세를 다 일단 지금까지 받은 게요. 근데 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들한테 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익화가 되고 나면은 그거는 약간 돈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들인 시간, 이 유튜브를 했을 때에 내가 했었던 노력 같은 걸 생각하면 그 1,000만 원이라는 거는 되게 작다고 생각하고, 그 책을 기반으로 제가 강의를 한다던가 혹은 책을 쓴 작가니까 조금 더 뭐 강의 페이를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식의 어시스트는 되지만 일단은 메인 수익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책이라는 거 요즘 아무리 뉴미디어 시대라지만 글로써 뭔가 몇천 개씩 찍어내고 그리고 그걸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게 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책이라는 것은 고급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이 되고, 저자라는 것을 굉장히 대우해주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있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보더라도 디지털로 책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책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글의 형태로 몇십 혹은 몇백 페이지까지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충분히 타당한 근거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저는 지금과 같은 책을 통한 강의 모델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책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원론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서 이제 디지털 책도 충분히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만들려면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짰던 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컨셉으로 해서 선물 만들기 컨셉으로 쭉 시리즈를 연재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 채널 뷰티라는 것도 제가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을 짜드렸던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만들기니까 책이고 책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책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거는 이해를 되는데, 이런 뷰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익화가 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출판이라던가 그런 것들 제외하고 철저하게 광고 컨텐츠로 수익화 모델을 짜드렸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팅을 해보면은 유튜브 콘텐츠 잘 만들고 싶은데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고, 왜냐면 유튜브는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내야 되는데 기존의 영상처럼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뭐 1억 이런 식으로 영상을 태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한 3, 400만 원대로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러면은 뷰티에서 3, 400 정도 금액을 집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이제 두세 편만 받아도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겟군을 목표로 해서 유튜브 최적화된 광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모델로 진행을 해서, 여기도 광고 영상이고 영상을 판매하는 거지만 기존의 조회수 수익 이런 거는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소구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뷰는 광고주들이 광고를 집행해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뉴 미디어 매체에 맞는 광고 영상 형식을 기획을 해서 그걸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제 수익화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화장품 회사를 알고 있었던 곳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채널 수익화에 굉장히 빨리 성공을 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드는 게, 구독자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모델이 저는 생각보다 그런 인플루언시 모델이 실질적인 수익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시간이 나기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크리에이터가 모든 것을 부담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열정페이로 하는 것은 조금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큰 뭔가 돈을 벌어봤을 때 그 돈을 기반으로 제 비즈니스라던가 제 작업들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화 모델을 짜고 나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상업적으로 행동하시네요. 무슨 님 이런 구독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용을 줄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도 되고 뭐 간단하게 편집 프로그램도 너무 고급 아니고 간단한 것들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과거의 방송국처럼 내 영향력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시청자를 만들어서 시청자들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수익화를 하는 모델보다는
이런 모델이 똑같이 유튜브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런 구매 전환이라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입이 되는 형태가 유튜브가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유튜브에 대한 명확한 그 플랜이 생각보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리 유튜버면은 요리를 통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싶은 건지 요리를 통해서 내가 제품을 팔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내 이름으로 뭔가 밀키트 같은 걸 하고 싶은 건지 이런 전략이 나름은 있는데 모두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해요.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수익화를 물론 유명해지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버티면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명확하게 집중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홍보하는 형태 하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완전 전형적인 광고 영상이 아니라 뉴 미디어 형식에 맞는 것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그게 유입이 돼서 비즈니스까지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비즈니스 구조를 무조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뭐 작업실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의 수익 모델을 따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요즘은 정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영상을 한 편 만들어주잖아요? 영상을 만드는 제작 과정만 잘 정리해서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업들이 인플루언서 전략으로 개인의 채널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유튜브 채널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 인플루언서, 구독자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구독자라는 것에 환상에 빠져서 구독자가 많으면은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던가 구독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제 환상에 있었는데 이제 이 업계가 성숙하면서 구독자가 다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고 이제 기업들에서도 구독자를 뭔가 산다던가 하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기보다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뉴미디어 형식에 맞춰서 촬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지나가면서 단순히 이 내 유튜브를 봐주는 사람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화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 뉴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면서 유지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제품이라던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수익화를 한다는 게 기업에서도 이런 모델들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비용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구독자를 빨리 모아야 된다고 전략을 짰었는데 일단 유튜브보다 다른 플랫폼이 구독자를 모으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지금 소규모 채널일 때 전략으로 저는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되자 혹은 비엔스 같은데 노출이 되자 혹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 틱톡 같은데 하나의 영상, 유튜브 영상을 메인으로 하고 다른 컨텐츠들의 재편집을 해서 하나의 소스를 여러 곳에 업로드를 하는 형식으로 구독자들을 여러 곳에서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모았던 게 제가 유튜브는 3만이지만 틱톡에서 6만 정도가 모였었고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네이버 카페에 다 포함해서 대충 한 14만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유튜브는 3만짜리 한 꼬지만 전체 구독자를 모으게 되니까 조금 더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이 뭐 중복 구독자가 있지 않겠느냐 혹은 이게 영향력이 미미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댓글을 보면은 제 유튜브에 뭐 어디서 보고 왔어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강의도 보시면은 특정 여기 타고 유입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플랫폼의 유저들이 구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뭐 한 20, 30%까지는 중복 구독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처럼 똑같은 사람이 모든 곳에서 다 구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독자가 허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팔로워 수를 만들어서 인플루언서 전략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